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낭송을 하고 있는, 그리고 독서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독서논술에서는 마중물 독서논술 곡감 선생이라고 부르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게 지금 본업이신가요? 지금 생업이 있고 하나는 예. 이제 취미로 하는 일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에서만 학생 수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뭐 어떻게 손님이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아주 뜨문뜨문 아, 한두요. 그러니까 뭐 네. 제가 뭐 크몽 이런 사이트 얘기하시는 네, 그런 데서는 네. 거의 그러니까 크진 않고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세요? 주로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이요? 네. 그다음에 그 협회를 운영한 거는 이제 2년 넘어갑니다. 아, 협회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직접 만들어서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럼 뭐 몇 명이 총 있나요, 사람들이 지금? 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현재 46명까지 등록을 하셨고. 46명. 네. 그분들은 다 그리고 뭐예요, 정체가? 정체가 이제 다양한, 근데 저가 정체를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물어요? 시낭송 하는 예. 그 현장에 오시고 제가 애초에 규칙을 그렇게 정해요. 저는 이제 그 별칭을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에 뭘 하고 계셨는지에 따라서 호칭이 뭐 모모 씨라고 부르는 것도 좀 신뢰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개인적인 것은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묻지도 않는다.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돼? 그 전에 무슨 일 하셨나요, 선생님? 그 전에는 그냥 국어 학원에서 국어 강사였습니다. 그랬죠? 국어 강사는 이제 전공이 원래 국어라서 이제 대학교 전공이. 네, 근데 국어 강사 자리가 그때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도 괜찮았고 예. 시작하다 보니 굉장히 또 성격이 잘 맞았고 예. 그래서 시작하다가 국어 강사는 또 너무 에너지 소모가 심해요. 학원은 또 경쟁도 너무 심하고 무슨 경쟁이죠? 학원은 일단은 선생님들 간에 그 아이들을 두고 또 실력 경쟁을 많이 합니다. 실력 경쟁. 네, 그래서 좀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중심으로 항상 해마다 예, 바뀝니다. 근데 새로 이제 저는 상가가 하나 있고 예. 상가를 매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또 거기서도 이제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월세를 줬어요. 그냥 네. 월세를 준 이유가 월세가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게 더 좋다. 아, 그래요? 이런 마인드. 왜냐면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뭐 이것도 배우고 싶어. 학원 등록해야지. 네, 네. 뭐 저런 운동도 해보고 싶어. 학원비 등록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분이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이제 그 돈을 많이 버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돈이 안 남아 있어요. 왜 안 남아 있냐면 너무 힘든 나머지 그 스트레스를 푸느라고 이제 그 돈을 다 써버리더라고요.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돈은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남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 벌어도 그러니까 조금 벌어도 관리를 잘해야 돼. 그리고 내가 잘 또 그걸 누려야 돼요. 근데 누리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피폐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돈 버는 게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내가 좀 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그런 데가 없어야 시를 읽어도 이게 감동이 오는 거지 마음에 막 월세 낼 갈등이 있으면 이 시가 안 읽혀요. 아, 그쵸. 진짜. 시는 진짜 안 읽혀요. 진짜, 그쵸, 진짜. 내 네. 현실적인 지금 제가 빠듯한데, 네,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많이 막 돈을 많이 불리고 막 이것보다는, 이제 좀, 이제 좀,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사실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배우려고 하면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알려주는 게 너무 많아요. 무료로. 근데 이제 답답하긴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면 또 배울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굳이 학원 안 가도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이제 헬스장도 사실은 뭐 길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 안 쓰고도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중요한 건 시간이 항상 마음이 불편하니까 학원 원장님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 우리 애가 뭐 전교 1등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광고하잖아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수업해본 결과 잘하는 애가 처음부터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잘하는 애는 너무 원래 될 애죠, 그냥. 학원을 예, 등기고 안 다니고. 너무 지도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가 뭐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와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앉았다 가요, 걔들은 네,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못하는 애들이 네. 지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 해줘도 모르고, 했는데도 모르고, 모르고. 하고도 모르고 막 계속 모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을 가르치는 게 저 진짜 고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모르는 애가 알게 되면서의 그 변화 과정이 중요한 건데, 네. 이미 잘하는 애는 혼자 도주 잘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혼자 도주 잘하는 애들은 또 되게 적극적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못하는 애들은 성격도 소극적이고, 뭔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체성도 애매하고 막 이런 애들인데, 네. 그것을 그러면 잘하는 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이제 부족한 사람이 좀 더 자기가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네. 과정으로 내가 했던 얘가 잘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애가 워낙에 자기 스스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던 건지, 네. 이게 제가 준 건지, 이 아이가 스스로 한 건지, 요런 게 되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시 외에도 평소에 다른 그 기본 책들도 많이 읽으시죠? 지겹잖아요. 책들 좋은 거 많고 하는 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책?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개발서도 좋아하고 네. 서점관 많잖아요. 네. 그런 책도 뭐 같이 다 읽으시는 거죠? 저는 책을 좀 빨리 읽어서, 빨리 그런, 읽으시냐고요? 자기계발서는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 중심으로 좀 빨리 읽고, 네. 좀 책 읽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근데 시는 천천히 읽습니다. 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네. 낱낱이 그 문절까지 분해해서 읽고, 네. 반면에 이제 그 자기계발서는 좀 빨리 읽혀요. 하루 정도면 네. 그냥 읽고 포스팅까지 완벽하게 할 수 어. 있고. 근데 이제 자기계발서를 어느 정도 읽다 보니 네. 너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좀 진실하지 않게 하는 네. 것도 좀 있고. 예를 들면 뭐가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다 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의 속성, 뭐 김승호라는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부자 아빠, 그렇죠. 가난한 아빠, 그 사람 두 권을 다 비교를 한다면, 일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핵심이 딱 두 장이면 되더라고요. 뭐예요? 그래프 하나를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네. 4개의. 그래서 어느 분면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전문가와 뭐 노동자가 이쪽인가요? 하여간 지금 까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리 이래도 의미 없는 것이 왜 의미 없는지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다 사례예요. 네. 근데 이제 책이 두께가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몰입이 돼서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나는 그냥 열심히 읽었는데, 남는 건 결국 맨 앞에 했던 얘기의 반복이고. 뭐의 핵심이 저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4개의 부류로 나뉘어요. 네. 그래서 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살이를 15년 이상을 했고요. 네. 월북 사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도 2촌? 무슨 말이에요? 5일의 도시생활과 2일의 촌생활을 겸행했던 거죠. 그렇죠. 5촌 어디인데, 지역이? 그게 이게 양평 지역에서. 경기도 양평이요? 네, 이제 5도 2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집을 산 거죠. 그래서, 그래요? 네, 집을 사서 이제 5도 2촌을 이런 식으로 15년 이상 생활했는데, 제가 거기서 사람으로서의 참된 본성을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도시적 삶을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는 너무 많은 통제가 있어요. 간섭과 통제가 너무 심한 공간인데, 네. 예를 들어 우리는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이제 다 이제 규격해서 버려야 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네. 물론 시골이라고 그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허용적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거에 목매이고 살아요. 예를 들어 청소, 외관 관리. 선생님 말만 들으면 이런. 청소를 안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자연에서의 삶에서는 이렇게 막 먼지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별로 없기도 하고, 네. 소음이나 먼지가 거의 없기도 하고,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자연에서의 삶은 실내 공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로 야외 공간 중심으로 살잖아요. 네. 거기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실내 공간에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저가 이제 수박 먹으면서 그런 기쁨을 좀 많이 느꼈는데 네. 수박 하나 먹으려면 저는 막 그걸 컵에다 담아서 우리 대표님도 저렇게 예쁜 컵에다가 주셨는데 네. 저렇게 막 먹어야 되잖아요. 흘리지 않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거 흘리는 것도 굉장히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쪼개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먹고 씨를 뱉어도 그냥 툭툭 뱉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풀밭이고 네. 그런 자유가 좀 많이 있고 허용적인 자유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시골 선생님 뭐 땅은 도움이 됐나요? 막 힐링이 좀 됐어요? 너무 많이 됐고요. 가장 남는 뭐 에피소드 없어요? 그 공간에서.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가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 그 은연중에 그 결백증이 아니라 그 좀 깔끔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좀 깔끔한 거 그리고 좀 지저분한 사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장벽을 많이 만들었던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러니까 저보다 더 심한 그 깔끔증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 자체를 저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저가 스스로 극복은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시골 생활하면서 그런 관념 자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냥 흙투성이가 되고 땅과 막 이렇게 비와 막 흙과 다 하나가 돼서 네. 그냥 젖어서 같이 그 뒹구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정이 더럽다 이런 감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쓸데없는 그 정서적인 불편함들 이런 것들도 많이 그 해소가 됐고 네. 또 도시적 삶에서 주는 어떤 의미 없는 통제들로부터 네.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구나.